일본 여행을 사촌 동생과 함께 했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저랑 2살 차이가 나는데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 샵 같은 데 가서 정말 작은 파우치?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0원 정도 하는 파우치를 사는데도 거의 한 10분, 20분을 고민하고 결국 사지 않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막 처음에 봤을 때 둘이 같이 막,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달려들었다가도 몇 번을 고민을 해요. 이게 정말로 필요할까? 이 색깔이 나중에 질리지는 않을까?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 제대로 들어갈까? 그렇게 기나긴 장고를 거치면 결국 결론은 사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생각해보니 이건 언젠가는 질릴 것 같고, 생각해보니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왠지 아이섀도우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왠지 이건 사고 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죠. 그런 사촌동생을 옆에서 바라본 저는 또 굉장히 충동적이거든요. 뭔가 고민이 생길까 싶어서 얼른 사버리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저랑 사촌동생을 좀 반반만 섞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매 인생, 매 시간, 매일매일 다가오잖아요. 굉장히 신중한 것도 좋죠. 이거의 결과는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은 방법을 찾는 것. 나쁠 게 없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잖아요.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그 일을 고민하기보다 꽤 저질러 보는 것도 살다 보면 나쁘진 않더라고요. 한 번쯤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안에 숨어있는 참 어두운 것들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한 채 작은 웅덩이 안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그 웅덩이 안에만 비친 하늘만을 진짜 하늘이라 믿으며 착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사촌동생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금은 저질러 봐도 된다는 이야기. 어쩌면 그 얘기는 사촌동생에게만 하고픈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끔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한번 삶을 즐기는 공간 Enjoy Life. 저는 FMJ 유리입니다. 첫 곡 클래식카이의 젠틀레인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비가 좀 와요. 대구인데 지금은 또 좀 그친 것 같더라고요. 그 낮에 약속이 있어서 좀 나갔었는데 그때는 파란 하늘이 보이고 꽤 햇빛도 비쳐가지고 오늘 좀 춥다더니 뭐 별로 춥지도 않겠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좀 혹시나 해가지고 겨울 코트를 입고 나갔었는데 비가 간간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집에 돌아올 때는 비는 그쳤는데 구름이 굉장히 많이 낀 그런 날씨였습니다. 어, 우산을 챙길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날이죠.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비가 내리는 것 자체는 꽤 젠틀했는데 오다 말다 하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러죠? 굉장히 루드했지. 멋있어. 영어 썼어. 2017년 3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6시 17분 지나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엠엠주일입니다. 어, 누드가 아니고 루드. 무례하다는 거지. 루드 무례하다 아니야? 아니야? 일본어로 해요? 어떻게? 스트레데스. 실례야. 루드 맞죠? 다행이다.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럼 안 멋있는 거잖아요.
딱 자신있게. 아, 루드해요. 막 이렇게 해하고 이렇게 끝냈어야 됐는데. 아, 아쉽네. 일요일 잘 보내셨어요? 오늘 어떻게 외출 좀 하셨나 모르겠네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카톡 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김원우님은 오늘도 아마 운전 중이신가 봐요. 아유, 주말에도 너무 고생하시네. 나이스가이님, 외출은 잘 다녀오셨어요? 어제 말씀하시던 떡볶이는 드셨는지? 날씨가 점점 흐려지더니 한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지긴 합니다. 휴일 마무리는 율림과 함께 오늘도 웃음 넘치는 방송 부탁해요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나이스가이님 사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약간 비슷했나 봐요, 대구랑. 대구도 꽤 그죠? 음, 뭔가 굉장히 괜찮은 비였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우산을 가지고 있어서라는 이유도 크겠죠. 안심이 되니까. 적어도 비를 보면서 아, 오늘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오늘 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라는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꽤 좋았어요. 겨울 코트임에도 불구하고 꽤 쌀쌀한 날씨에 이제는 드라이클리닝을 맡겨야 하는 겨울 코트 위에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는 것도 꽤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은. 먹었던 점심도 맛있었고, 점심 먹은 후에 먹은이 아니지, 마신 차도 너무 맛있었고요. 그 후에 이어졌던 쇼핑 타임도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기분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기분이 좋은 것도 왜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째지게 좋은 날이 있고 째지게 좋진 않은데 은은하게 좋은 날이 있어요. 오늘이 약간 좀 은은하게 좋은 날입니다. 이런 날이 약간 방송하기는 굉장히 좋은 날이죠. 이렇게 평정심은 지키되 딱히 기분이 우울하지도 않은 오늘이 그런 날이네요. 반갑습니다. 와, 리로이님 그걸 기억하세요? 율량의 충동구매 가오리 모양의 판초. 맞아요. 저 그 몇 년 전 일인데, 와, 리로이님 정말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맞아요. 제가 충동구매가 되게 심해서 꽂히면 바로 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렇게 금방 살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언젠가 지갑을 사야겠다 생각은 했어요. 지갑이 좀 많이 낡아서 장지갑으로 하나 사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어, 들어간 첫 집에서 사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첫 집에서 예, 구입했습니다. 아니, 직원가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귀걸이를 하나 사고 싶다 생각은 했는데, 딱히 백화점에서 살 생각 없었거든요. 아, 근데 속상하게 껴보라고 해서 껴봤는데, 와, 씨, 왜 이렇게 예뻐? 또 그걸 또 홀랑 질러버렸네요. 아이, 참. 그래도 오늘 사촌 동생이 저를 많이 말렸어요. 언니, 그건 인터넷에서 사, 뭐 이런 거. 다행이었지. 덕분에 조금 덜 썼어요. 골든듀까진 아니고요. 그거보단 좀 싼 브랜드. 그 러브캣 주얼인가? 그게 나왔더라고요. 러브캣에서 주얼리 브랜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진짜 금은 이런 거 말고 그냥 액세서리류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비싸지. 제가 원래 귀걸이류는 만 원대를 잘 넘겨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못된 고양이 이런 거 가면 팔잖아요. 한 3천 원 하면 좋은 거 사거든. 진짜 오랜만에 3만 원짜리를 샀어요. 3만 원짜리. 야, 3만 원짜리 어.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길거리 말고 그 백화점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백화점이 막 뭐라 그러지? 그렇게 막 번화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동네 마트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백은 시내고 예, 아무튼 이게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러브캣에서 나온 주얼 브랜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산 게 좀
3만 원 정도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거기에 다른 제품들, 뭐 은을 썼다든지 금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막 말고 이렇게 좀 작은 거 예쁜 거, 이건 얼마예요? 이랬더니 12만 8천 원이라 그래서 그렇게까진 사고 싶지 않은. 그래서 한 3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뭐에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딱 기분 좋게 사치한 느낌? 왜냐면 쪼매놨잖아.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게 3만 원 하니까 근데 좋아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보여드리고 싶네. 막 보석이 사용된 건 아닌데 그냥 조그만하게 예뻐요. 그래서 오늘 지갑도 사고 귀걸이도 사고 쇼핑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학교에 전화도 좀 해보고 찾아뵙기도 하고 눈썹 문신도 좀 하러 가고요. 그리고 요 피부 결 정리를 하러 좀 다녀오려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죠. 놀 수 있는 시간이. 한번 신나게, 네. 정말 모두 출근하고 모두 등교한 텅 빈 시내를 내일부터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푸사에 올려요? 아, 그럴까? 그럴게요. 제 귀걸이, 제가 다음에 올릴게요. 지금 귀찮으니까. 자, 채팅방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이클럽 채팅방 www.세이클럽.com입니다. sayclub.com이에요. 검색창에 M4U 검색하시면 저희 스튜디오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클럽 많이 와주세요. IRC 채팅방 누리넷입니다. 샵 M4U존 M4UZONE 이쪽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오늘 뭐 신청곡은 따로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만 www.m4ucast.co.kr입니다. 엠포유캐스트.co.kr 저희 방송하신 자키님들의 일정 만나보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밖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카톡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카톡 아이디 유리헬로 YULEHELLO 유리헬로 카톡 추가하시고 메시지 주시면 네, 제 친구 모집 중입니다. 현재 60 몇 호죠? 68호까지 탄생한 상태네요. 많은 분들 카톡으로도 함께 해주십시오. 친구가 되어주세요. 더불어서 제 방송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M4UCAST 한 칸 띄우고 유리 엠폴캐스트 유리 검색하시면 제 녹본 업로드 중이고요. 다만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상 노래를 모두 삭제한 토크 파일만 올라가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에 그 확인을 좀 해봤더니 저작권 침해로 이렇게 막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녹본을 한 5개인가 6개인가밖에 아직 안 올렸는데 이렇게 파일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2건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막 이러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제 오프닝에 그 라디오 천국하고 제일 끝에 아니다. 그 제일 앞에 이제 파일 중에 저희 CM에 아리랑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2개가 저작권 침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럼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나 막 돈 내야 돼? 막 이랬더니 이게 괜찮은 게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부분만 사용됐잖아요. 전곡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이렇게 광고가 들어간대요. 제 그 동영상 올린 거에. 그래서 그 광고의 수익을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예, 광고를 1, 2개 정도 넣는 걸로 그게 커버가 된다면 뭐 꽤 나쁘지 않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전체를 그냥 귀찮은데 올려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무서워. 지금은 일부분이라서 왠지 봐준 것 같고 이거를 만약에 전체 파일로 제가 올리면 제가 구속당할까 봐. 쭈구리라 가지고 제가. 그래. 저도 사실 유튜브 편집 좀 해주실 분을 좀 구하고 싶어요. 진짜 약간 좀 귀찮아지기 시작했어.
아닙니다.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예, 꾸준히 올리려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은근 귀찮더라고. 이게 노래 자르는 게, 아, 정말.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말고 딴 데 올려요? 아, 또 딴 데 또 파야 돼? 아, 그래요? 근데 다른 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듣기 힘드실까 봐. 아, 어떻게 매일 올리냐면 예전에 방송했던 거를 이제 웬만하면 다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자, 아무튼 간에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수익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방송 없을 때,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들으시라고. 네. 자, 6시 28분입니다. 함께 하신 방송 엠보이 게스트 MJ 유리 함께하고 계세요. 비에 대한 노래 하나만 더 들을게요.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이었습니다. 와, 보라돌이님께서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와, 이야, 항상 장미만 전해주시던 우리 보라돌이님께서 채팅방에 들어오셨네요. 이야, 세상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세이클럽까지 들어와 주시니 감개무량한데요. 감사합니다. 상상만 하면님, 바깥에서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우리 심심퓨리님은 오늘 친구랑 잡은 약속이 딱 유리님 방송이라고 유튜브에 녹폰 올려주실 때 들을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한 거는, 예, 한 일주일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자꾸 유튜브에만 올리면 일단은 제 목표는 재입국 이후의 방송은 좀 올려보자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욕심 같아선 재입국 전에, 예전에 탈국 전에 파일들을 좀 올려드리면 아무래도 예전에 유리님이 이렇게 방송하셨구나 이런 거를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진짜 제 녹본이 그때 당시에 노트북과 함께 모두 예, 폭발해 버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제 녹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보내주신 거. 그러다 보니까 좀 특출난 게 많죠. 어제 방송 끝나고 들려드렸던 이제 2014년 그 공개 오디션이 아니고 그 뭐죠? 그 개국 이벤트 방송이라든지 뭐 천일 기념 방송 뭐 이런 거 애가 거의 미쳐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유튜브에 올리기가 굉장히 멋합니다. 어제 제가 제 방송 끝난 후에 도레미님 방송까지 시간이 너무 비어가지고 녹본을 이제 그 2014년 개국 이벤트 방송을 틀었었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파일을 보유는 하고 있었지만 딱히 그거를 막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간만에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 정말 여성스러워졌구나. 아유, 뭐 2014년 12월의 파일이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아직 2017년 3월이니까 뭐 해봐야 2년 조금 넘었는데 2년 전에 남자였나 봐요. 반말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요새는 반말이랄까 중간중간에 그냥 약간 비슷한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존대를 하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존댓말인데 아마 그날은 이벤트 방송이라서 굉장히 좀 들떠 있었나 봐요. 막 반말 막 하더라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응. 막 너무 신난다고 막 몸이 뜨겁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아우, 나 뜨겁게. 정말 엠포유의 유교 방송 자키로서 진짜 용서할 수 없는 발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정말 저는 종교가 없지만 하나의 종교를 따지자면 저는 유교잖아요. 유교. 군신유의 부자유친 아닙니까? 일석이조고 신유술회거든요. 아, 그런 제가 그런 멘트를 했다니 정말 네, 낯 뜨겁더라고요.
막 독재로겐 래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책 팔아 디제 막 이런 거 하고. 나란 여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유리님 지금 굉장히 여성스러운 거였군요. 그때는 거의 남자더라고요. 마이크도 지금 제가 쓰는 이 마이크 말고 이제 예전 마이크가 이 바람막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뭐, 이렇게 애가 막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야, 여러분들 진짜 들으시느라 고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정말, 뭐 따라도 못하겠어요. 자, 지금부터 함께 합니다. 막 이런 식의 약간 여자임을 버린.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갔어요. 아, 그래서 대시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다른 자키님들은, 청취자분하고 막 소문도 나고 막, 아이고, 둘이 어쩌고 저쩌고래. 막 소문도 나고 이런 사람도 있다던데. 나는 그래서 없었구나. 여자인지 몰랐구나. 이랬지. 지금? 지금은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특히 2014년에 개국 이벤트 때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까, 그때 들어보니까 채팅방에 99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도 막 이렇게 흥분했었겠죠? 막 좋아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어쩌면 채팅방에 한 99분이 계시면 비슷해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정도의 인원이 적당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19분 함께하고 계신데 서곤서곤하니 그죠? 같이 이야기하는 느낌도 나고 많을 때는 많을 때 나름의 또 즐거움이 있고 적으면 적은 나름의 또 소소한 기쁨이 또 있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고. 로또님께서 너무 많으면 돗대기 시장 같다고. 그렇진 않아요. 뭘 또 돗대기 시장 같대.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또 많은 그대로의 재미가 또 있어요.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가 있고. 근데 너무 작으면 문제가 있어. 한 3명 있고 이러면 좀 약간 슬프더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팅방은 좀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저희 방송국 순위를 상승시키고 자키가 방송할 맛을 나게 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은 노래를 좀 많이 좀 선곡을 해왔는데, 네. 3명 오붓하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방송하는데 3명 있어가지고, 와, 방송에 3명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1대1 방송하면 두근두근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처참할 것 같아.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도록 해요. 플레이어 2386님 반갑습니다. 저는 늘 둘뿐이라는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며 듣고 있다고 굉장히 불쾌하네요. 아이고. 백예린의 바이바이 말블루였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항상 켜놓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항상 어디에 둬야 될지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컴퓨터 가까이에 두면 타자 치는 소리나 이렇게 마우스 소리가 다 들어가서 되도록이면 제가 멘트하는 곳보다 멀리 둬요. 손은 닿을 수 있는. 그래서 원래는 제 바로 오른쪽에 화장대가 있어서 화장대 위에 올려놨다가 방금은 그냥 제 이불 위에 놔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가 끝나는 줄을 모르고 채팅을 하다가 급하게 들었는데 이게 늙으면 그렇더라고요. 자꾸 군 소리가 나. 작은 행동의 변화에 군 소리가 나요, 자꾸. 아휴,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돼, 그렇게. 으쌰! 막 이런 거. 어렸을 땐 안 그랬나? 어, 윤세롱님 반갑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아, 진짜요? 몸이 좀 안 좋았구나. 병약했네. 아구구구구. 비 올 때도 약간, 아, 막 이런, 약간 그런 할매스러운 멘트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년 반 유학하면서 혼자 살면서 생긴 버릇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집이 고요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특히 뭐, 대화의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그 고요함이 싫어서 자꾸 나 스스로와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같이 있었던 언니 오빠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야, 너 무슨 일 있냐? 많이 힘들어?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다는 거에 더 놀랐어요. 음. 이제 뭐 밥 먹어야지 이런 거를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게 이상한 건가? 뭐 이상한 건 아니죠. 좀 다른 거지, 그죠? 밥 먹어야지! 막 이런 거. 이렇게 누워서 한참 휴대폰 하다가 이제 일어나 볼까?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또 않으신가 보더라고요. 저는 약간 퇴행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컴퓨터를 켜도 될까? 막 혼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이상한 애 같다, 그죠? 약간 외로움에 진 거지, 뭐. 그랬지. 모래요정 바람돌이 같다고, 해리오님께서. 왜,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이렇게, 뭐지, 혼잣말을 많이 하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한국 오고 나선 잘 안 그래요. 네, 뭐 온지 며칠 안 됐지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음, 음. 엄마가 오늘 자원봉사로 가셔가지고, 엄마 뭐 해? 이랬더니, 방금 이제 한 2시간 만에 답장이 왔네요. 영화 보러 왔지롱, 보통 사람 볼라 한다. 보통 사람이 무슨 영화죠?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보통 사람? 뭔가 스릴러 같은데? 그지? 스릴러 아니에요? 손현주 씨가 나와요? 저 영화를 정말 부끄러운 건 아니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다더라고요. 영화를 많이 못 본 사람은 100% 솔로라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도 딱히 영화 보러는 안 가니까. 플레이어 2386님께서 율림 제가 영화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따로 보는 거죠? 아니, 근데 2386님은 저분은 설령 제가 만나자고 해도 나오실 분이 아니에요. 그치. 오히려 약간 저도 좀 약간 변태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다들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막 만나자 하시는 청취자분을 만나면 아니요 아니요 막 이렇게 되고 저는 율림 안 만날 거라고 됐어요 이런 분들 보면 막 달려들고 싶어. 야 만나요 왜 만나 막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도 안 만날 걸 뻔히 아니까. 봐 2386님이 예매만 해주신다고. LG VIP라서 한 달에 2번 공짜예요? 아, 진짜? 그럼 어떻게 좀 예매 좀 해줄래요? 내일 아침에 좀 보러 갈까? 할 일도 없는데? 화장도 하지 말고? 어, 어머, 너무,
2386님이 제 거 예매해 주시고 몰래 뒷자리 예매해서 내 뒤통수 볼 거라고. 변태 같아. 왜 뒤통수를 봐요? 말해. 유리님 접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똑똑해요. 똑똑해. 어깨 똑똑해. 여보세요? 이렇게. 내가 팝콘 사줄게. 아, 내가 뒤돌아보면 되는구나. 이러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실제로 2386님은 안 왔는데, 실제로는 농담만 하셨는데, 만약에 예매를 만약에 해주시면 가서 이렇게 돌아볼 것 같아, 자꾸. 그리고 뒤에 만약에 우연히 남자분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야. 참, 이러면서. 그러고 끝나면 괜히 막 눈짓 주고 막,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착하게 빠져가지고, 막 괜히 막, 맞아. 근데 막 뒤에서 막 너무 잘생기고 그러면 혼자서 막, 아유, 2386님 저렇게 잘생기다니. 잘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앞으로 방송하는 말투가 막 달라지고 막, 내가 막 조공하고 막. 아, 잘생기면 본인이 아니시래요. 정확한 구별법을 알려주셨네. 감사합니다. 알리님 반갑습니다. 국수는 언제 먹을 수 있나요? 12월이요. 저는 계속 날짜는 못 박아놨어요. 이제 남자만 생기면 됩니다. 김한규님 어떻게 그걸 외우고 있어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할 거라고. 맞아, 나도 까먹고 있었다. 12월 17일 오전 11시에 예, 대구 모처에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레밍이가 방송 듣고 있는데요. 유리님 올해는 청취자랑 사귀어 봅시다 하셨는데, 정말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저하고 참 마음이 잘 맞는 게 뭐냐면 서로 결혼 상대로는 별로 우린 진짜 마음이 잘 맞아요. 그죠? 얼마나 다행이야. 한쪽만 이렇게 막 짝사랑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행이야. 서로 이렇게 우린 이 정도가 좋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명랑이 오빠님이 전우끼리 무슨 결혼이냐고. 여자거든. 목욕탕이나 가자. 그렇네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 내외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서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않은 면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 약간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럴 때는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따뜻한 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홀랑 넘어가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우리 청취자분들이 딱 막을 쳐요. 아, 그러면 깨닫지. 맞아. 우린 남이지.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해도 저는 이렇게 딱 셔터를 내리죠. 여기까지 그만 들어와요. 뭐 이렇게. 플레이어 2386님이 결혼 상대로는 괜찮은데 연애가 좀 그렇다고 웃기고 있네. 나 장난 아니게 나 또 연애 상대로 또 내가 장난 아니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한텐 제 모든 모습을 버리고 절대 혼내지 않겠다고.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줄 예정입니다. 애교를 좀 많이 부려볼까 해요, 앞으로는. 애교를 하도 안 부려봐가지고. 다음 사람에게는 절대 공원에 데려가서 혼내지 않겠다고, 네. 스스로 다짐을 한 상태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달래. 진짜예요. 안 혼낼 거야. 본성이 어디 가냐고. 진짜입니다. 그치. 결혼하고 바뀔 수도 있죠. 아니에요. 예전에 남자친구한테는 약간 좀 혼내긴 했어. 근데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한테는 다짐했어요. 난 정말 남자친구 혼내지 않고요. 설령 헤어진다고 해도 최선을 다한 뒤에 헤어질 거예요. 막 되게 좋아하는 척 할 거야. 오빵! 모행! 너무 싫어. 신승은의 I Believe 였습니다. 제가 너무 강해서 남자친구는
좀 더 강한 사람을 만나야 해서 이 연상을 만나셔야 할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전 올해부터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뭐 방송에서야 뭐 여러분들도 저도 서로를 잘 아니까 뭐 굳이 뭐 내숭을 떨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모를 거잖아요. 방송하는 건 안 알릴 거예요. 그 방송하는 건 안 알릴 거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지. 음. 결혼하고도 이제 그 이미지가 변하지 않도록 철저히 메이킹을 할 예정입니다. 그, 그럼요. 새로운 이미지로, 어, 정말, 이 여자애는 정말 멘탈이 아주 약하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우, 이 친구는 정말 애교쟁이인걸? 약간 이런 이미지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몇 살 연하까지 괜찮으신가요? 연하? 근데 근데 연상도 그렇고 연하도 그렇고 딱히 몇 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딱히 없어가지고, 제가 남자로만 느껴지면은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70대 할아버님은 남자로 느껴지진 않아요. 공경의 대상처럼 느껴지지. 그렇다고 제가 초등학생 애들을 보면서 떨리진 않거든요. 그냥 이제 내가 보호해줘야 될 친구들 정도로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남자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음. 참. 플레이어 2386님께서 율림을 남자로 봐야 하나요? 이러면서 제가 연하일까요? 하시는데 2386님은 매우 연상이요. 진성님 2386님은 매우 연상 어르신입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절하세요, 절. 왜냐하면 2386님께서 전에 쓰시던 닉네임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2386님이 그러셨거든요. 저 예전에 처음 입국할 때부터 보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입국을 한 게 2006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탈국 전에 2006년 2월이었는데 그 훨씬 전부터 방송을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입국하던 것도 그래요? 미안합니다. 둘만의 대화를 이렇게 공개하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둘만의 대화였나? 이 얘기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사사육님은 아무튼 몇 살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그 카톡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중2, 중3 때부터 들으셨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몰라. 이게 사이버 세계라서 그냥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뭔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뭐 그러시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지. 뭐 우리도 서로 속이는 게 많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금 남자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 지금 채팅방에서 채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선 도레밍님 빼고 다 남자분이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어쩌면 여자분이 숨어 있을 수도 있죠. 남자인 척하는 여자분이 계실지도 모르지. 그리고 뭐 알고 보면 저도 남자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조금 여성스러운 남자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세상에서 익명성이 참 즐겁고 웃기잖아요.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재밌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희 자키분들 중에 거짓말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탈국하신 자키님도 계시지만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는 재밌는 선 정도에서의 거짓말은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알게 뭐예요. 실제로 만나지 않고서야 들키지 않을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32살이지만 어디 가서 제가 25이라고 한들 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를 입히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그럼님께서 알고 보니 42이라고. 그렇지. 알 수 없죠. 알고 보면 옆에서 남편이 막 방송 들으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고, 막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알고 보면 내 남편이고, 막 아들이 중1이고, 막 이럴지도 모르지. 알 수 없지.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었을 때, 진짜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얼버무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영원히 모르는 거지, 뭐. 어, 그런 거죠. 아, 우리 해리언님께서 혹시 군대 간 동생이 아들 아니냐고. 그럴지도 모르지. 응. 알고 보면 60대일지도 모르지. 근데 목소리가 좀 젊은 편일지도 모르지. 일본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1년 반 동안 제주도가 있던 건지도 모르지. 사이버 세상에선 그 무엇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전 항상 의심하며 살아요. 서로 의심하고 의심하며. 아무튼 웃기네요. 아이스민트님 어서 와요. 율림 목소리가 여자네요 하셨어요. 그래 이런 말 해줘야지 뭐해요 여러분. 심연님께서 사실 전 못소리 아닙니다. 전 연애 겁나 많이 했어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쉬운 거짓말을 하면 들통이 나요. 거미에 가질 수 없는 너였습니다. 그쵸. 다음 주라고 해야 되죠. 토요일 자정에 우리 김한규님 오디션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짓궂게 다뤄주세요 이랬더니 사이클럽 채팅방에 까칠한 건희님께서 좀 과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오디션에서 라이브는 금지돼 있고요. 센스 있으면 짧고 굵게 하는 게 아니라 센스가 있다면 잘 피해가는 거죠. 7시 11분입니다. 오늘 제 방송은 8시까지만 도움 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뒷방송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내가 진짜 몸이 한 5개라 가지고, 5개 이렇게 차차,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다 다르게 해가지고, 차차차차,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이, 참. 센스라는 게, 사람마다 조건이 다른데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좀 원칙주의예요. 약간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디에 안 된다고 딱 적혀 있으면 이건 죽어도 하면 안 돼. 막 이런 그런 게 되게 강해가지고 응. 아, 왜 그거를 왜 자음으로 얘기했어요? 왜 초성으로 얘기해? 꼰대, 맞아요. 저 약간 꼰대라서, 이렇게, 원칙에 대한 그게 좀 커요, 제가. 아, 대놓고야? 아니,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 가끔 제가 어쨌든 방송을 막 정통 FM 방송이라고 하기엔 사실 거리가 좀 있잖아요.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유리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제 방송을 이제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의외로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팀장하고 이러면 이 꼰대 정신이 막 극에 달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막 항상 뭔가 그래서 약간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쯤이면 그냥 이렇게 왜 하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데 안 풀어지니까 저는 약간 그런 편이죠. 심연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유리님. 대체 누가 우리 유리님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했나요? 죽을래?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제가 약간
모범생 스타일 같긴 해요. 어릴 때부터 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겁도 많고요, 사실은. 음. 그리고 약간 그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지적하려면 뭔가 이렇게 서류가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최근에는 그런 경우 잘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자키팀이 이러이러한 거를 뭐 얘기해야 되면, 그게 우리 회칙이 있잖아요. 자키팀이 지켜야 할 규칙이 문서화돼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있는지를 보고, 우리 자키팀 회칙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든지. 동생이 부대입니다. 전해주세요. 왔는데. 아무튼, 그런 게 약간 있죠. 네. 맞아요. 직업적인 면일 수도 있고, 원래 가지고 있는 면이 제가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이렇게 해도 의외로 건의가 안 들어와요. 왜냐면, 이 자키 진짜 뭐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이게 규칙을 어기는 건 아닌 거야. 이 자키 방송을 정말 개판으로 하는데, 이거 걸고 넘어질 데가 없어. 치밀하죠. 예. 항상 이렇게 법망을 벗어나는 그런 약간 지능형. 아, 제 동생 부대에서는요, 이렇게 그 부대 전화가 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수신자 부담으로만 전화가 가능해서 통화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부대입니다. 전화 주세요. 이렇게. 좀 이따 노래 틀고 간단하게 통화를 좀 하고 와야겠습니다. 노래 좀 한 두 곡 정도. 뭔 용돈이 떨어져. 자, 아무튼, 네. 노래 한 두 곡 정도만 들려드릴게요. 뭐, 원칙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뭐, 서로에 대한 디스는, 뭐, 저희 회칙이 없잖아요. 뭐, 청취자에게 심한 디스를 하지 말 것, 뭐, 디스를 하는 청취자는 강퇴시킬 것, 이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적이죠. 네. 영원한 그런, 뭐랄까. 이게 서로 약간 칭찬하면 좀 약간, 막 좀 미칠 것 같잖아요. 이게 까야지. 심연님은 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오늘 조금 기분이 잔잔하게 좋아서 많이 이렇게 좀 억제하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거든. 더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참고 있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정도만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노래가 세 곡이나 나갔네요. 평소에 노래도 잘 안 트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노래를 많이 틀어가지고 그래도 다 좋은 노래였다 그죠? 사니 레이나의 달고나 어쿠스틱 콜라보의 빗속에서 위드 스트링 장범준의 봄비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니에요. 급동 아니야. 동생이 군대에서 전화가 오는 건데 어떻게 제가 방송한다고 끊으라고 하겠습니까? 동생이랑 대화 좀 했네요. 가벼워 보인대. 와, 이 시간대에 청취율이 생각보다 높네요. 심지어 노래만 틀었더니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굉장히 반성되네요. 막 그런 거 아니야? 와, 러시다! 이러면서. 아니지롱, 방송 중이지롱. 자, 아무튼, 이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연속으로 나갔어요. 통화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고 막 했는데, 이렇게 막,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노래를 한 곡 한 곡 추가하고, 사실은 장범준 씨 노래가 이제 끝나갈 쯤에는 저도 마음이 급해서 노래를 네 곡까지 트는 건 좀 심하니까, 러쉬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가지고, 그래, 건강하고, 갑자기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면회 한번 가겠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 자꾸. 4월 말에 휴가 나온대요. 뭐 그 얘기하면서 오지 말래. 이씨. 맞아요. 늦둥이에요. 제가 42이니까. 뭐, 사이버 세상 뭐,
아, 동생. 애틋합니다. 항상. 제가 많이 혼냈거든요. 제 동생. 김원우님, 유리님 휴게소에서 톡합니다. 유리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죠. 저는 올해 47이신데, 그러시구나. 벌써 며느리 봤어요. 그것도 아들이 국제 결혼했습니다. 유학 보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여자친구 만났다고. 아, 유학 보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여자친구 만났어요. 아, 나도 공부 그만하고 남자친구 만났어야 되는데. 아, 난 공부만 했어. 아, 김원우님, 아드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가슴을 치셨어요. 아이고, 내 유학을 보내놨더니만 남자도 하나 못 구해오고. 야, 국제 결혼. 야, 47이신데 며느리를 보셨군요. 이야. 그러면 와, 국제 결혼 어느 나라인지도 궁금하다. 굉장히 특별한 결혼을 또 하셨네요. 근데 요새는 TV를 봐도 그렇고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 은근히 이제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유학 가시는 분들도 좀 있고 아니면 여행을 가서 탁 반해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국인 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이런 여러 뭐 이러한 기회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속상하지 뭐. 아유, 나는 뭐 했나. 1년 반 동안 하시모토 하나 꼬시지 못하고 공부만 하고 오다니. 아, 정말. 그러니까 심지어 마지막에 발표까지 하고 왔어요. 아, 정말. 로또님께서 어릴 땐 서양 여자가 좋았는데 나이 드니까 한국 여자가 좋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한국 남자가 좋았는데 한국 남자가 나를 안 좋아해가지고 정말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다. 아유, 참.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 슬퍼? 맞아요, 연예인님. 특히 교토에 인력거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특히 이제 아라시야마 이런 데 보면 인력거라고 하는 거 맞죠? 이렇게 사람 태우고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진짜 몸이 너무 좋으신 그런 근육질에 잘생긴 남자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인력거선 이름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 곰, 이렇게 와 둥실둥실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렇게 근육이 막 있고 이러면 약간 걱정돼. 나랑 사귀면 나한테 잔소리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막 진짜 관리를 잘하는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너무 막 돼지면 야 너는 살 안 빼냐? 막 이런 거. 아니 막 참고 있겠지. 저거 살 안 빼고 막 하시모토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제 타입이었죠. 이게, 이게 퉁퉁하니, 퉁퉁하니, 진짜 약간 곰상, 진짜 그야말로 곰인데, 패션 센스도 완전 바닥이야. 힙합 바지 같은 걸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마지막 졸업 발표할 때 봤더니, 얘가 말쌈해졌다. 뭐라 그러지? 말끔해졌다 그러나요? 얘가 살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매력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에버랜드 사파리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하시는데. 아무튼 좀, 곰 너무 좋죠. 약간, 그게 좀, 사실은 말이 제가 곰상이란 얘기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라는 게 재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성격이 조금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근데 요새는 소개팅 얘기 나오면 다 좋다 그래요. 성실하면 돼, 뭐 이런 거.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며느리나 그 사위 보듯이 성실한 사람이면 돼. 막 이러면서. 알리님이 지금 게임에서 곰 잡고 있다고. 하나 잡아와. 나이스가이님께서 곰과 돼지의 차이가 뭔가요? 어, 돼지는 조금 걱정되는 거야. 어머, 어떡해, 어떡해. 곰은 체구가 좋은 분이고요. 돼지는 제가 돼지인데 봤을 때 어머 어떡해 아유 어떡해 저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플레이어 2386님 와 이거 좀 약간 좀 확실한 말씀인 것 같아요. 돼지는 주워 먹고 곰은 사냥하는 애죠. 완전 상남자. 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소개팅 해줄 동생이 대구에 몇 있다고 요청하시라고. 아유, 어찌 제가 또 청취자분들하고 연결되면 또 약간 막 내가 소개팅한 그게 막 나가잖아. 너무 창피해서 안 돼요. 열심히 해서 네, 12월에 결혼하는 걸로. 율림이 그 정도로 통통해요 하셨는데 뭐 기준에 따라 다르죠. 네, 날씬한 건 아니니까 일단. 어머 얘 어떻게 막 애매해요 애매해. 응원 오지 마. 뭔 소개팅 자리에 응원을 온대. 자, 아무튼 간에 그 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뭐 인연이 닿으면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뭐 아니면 뭐 아닌 거지 뭐. 이제 제가 학교도 새로운 학교로 발령이 나서요. 또 새로운 사람 있나? 예,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크님께서 율림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셨는데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정말 힘 빠지네요. 여러분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날 조롱하기밖에 더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겨울이 다가올수록 조건이 완화되는 것 같다고. 그렇겠죠? 나중엔 이제 남자면 돼요. 막 이렇게 되겠지? 자, 아무튼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 얘기는 그만하죠. 내가 먼저 꺼내놓고. 아이고, 아까 전에 그거 먹었거든요. 아까 들어오는 길에 저희 동네에도 그게 생겼더라고요. 핫도그집. 요즘은 그게 여기저기 좀 보이더라고요. 그 쌀로 만든 핫도그집. 되게 맛있더라고. 줄을 되게 많이 서서, 어, 명량 핫도그,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비니님. 그 줄을 되게 많이 서서 처음에 사러 갔더니 15분에서 20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시간까지 다행히도 좀 여유가 있어서 기다려서 받아왔는데, 생긴 건 솔직히 그렇게 예쁘진 않았거든요. 제가 모짜렐라 인더 핫도그인가 인더 도그인가 그거를 시켜 먹었는데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모짜렐라 막 쭉쭉 늘어나는데 너무 맛있더라. 미래님 반갑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새로 생겼는데 줄 서고 난리 났어요. 저희 동네는 쌀도그 핫도그라고. 또 이제 이름 다 다르겠죠? 맞아요. 대한 카스테라에서 약간 핫도그로 옮겨가는 시점 같은데 그래도 핫도그는 약간 좀 카스테라보다는 가망이 있는 게 작고 그때그때 사 먹을 만하잖아요. 근데 대왕 카스테라는 저는 처음 먹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런 집들은 오래 갈 수가 없는데. 너무 커서 일단은 빨리 못 먹어요. 길에 다니면서 먹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대왕 카스테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먹으면 너무 돼지 같잖아. 특히 저 같은 사람하고, 저봐, 저러니까 살이 찌지, 막, 웅성웅성 한다고. 근데 이제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맞아요. 하나 먹어도 배가 안 부를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할 만할 것 같아. 여름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맛도 괜찮고요. 막 줄 서서 먹을 정도는 사실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초반이니까 줄을 서지. 나중에는 뭐 지나가다가 한번 사 먹고 이 정도일 거잖아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알리님이 그래서 2개 먹고 밥도 먹고 맞아요. 그리고 돼지 되고 그리고 걱정. 아이고 저 사람 뭐 너무 멜로브리즈에 달리되었더라면 세이라디오에서 바로 방송방 접속이 가능했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그게 안 된다고 하시네요. 욕하고 싶다. 유교 방송을 하는 자키로서 방송에 욕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욕하고 싶다. 세이클럽. 세이클럽. 아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러게요. 진짜 업데이트가 아니라 다운데이트 같다고 정말 정말 거지 같네요. 아니 세이클럽은 이게 뭐라 그러지? 세이클럽 이용자 수를 늘리고 싶은 거 맞나요? 혹시 약간 어그로 끄는 거 아니야? 이게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빨리 해서 문 닫고 싶은 거 아닐까요? 발전은 못할지언정 후퇴를 하면 어떡하니? 와. 그래서 우리 건방진 용이님도 세이라디오로 들어오려고 하셨는데 안 돼가지고 홈페이지, 세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접속하셨대요. 아, 진짜. 평소에는 좀 간단하게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세이클럽 많이 들어오시라고 한 건데, 야, 씨, 정말 욕 나오네. 이야, 이씨. 저질러봐? 아예 세이클럽, 이렇게 상담센터랑 또 통화를 한번 할까요? 제가 또 온갖 고객센터는 다 전화하고 다니잖아요. 고객센터 전화, 전화 한번 해? 네, 이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한번 엎어버려? 아휴, 참. 그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 수가 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런 게 불편하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음,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최근에 MJ 신비님께서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시기 이제 직전이거든요, 거의. 아마 4월에는 방송을 한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언니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테이클럽 나 아이디 없다고. 언니가 베스트 CJ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나 봐요. 그것도 이제 날아갔다고 막 슬퍼하길래. 저도 사실은 뭐 날아갔으니까. 저도 나름 베스트 CJ였거든요. 베스트 CJ가 아니고 난 뭐였지? 뭐 이달의 자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음. 약간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이달의 자키? 월간 자키가 아니고. 그러니까 토크스타 아니에요. 아니야, 토크스타 아니고 무슨 자키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줄임말로 많이 불렀는데. 금주의 자키 아니고요. 배자 아닌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게 마이크가 핸드 마이크를 어떻게 열어볼 수가 없네. 이거 열어보면 튕겨. 이달의 자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 사진 보내라고 해서 사진 보내고 그때 웃겼어요. 이달의 자키? 뭔가 어감이 베스트 자키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토크스타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름이 너무 낯설어. 잠깐만 이걸 어떻게 마이크를 고정시키죠? CM 하나만 듣죠. 잠깐만. 이벤 참여를 선택해 플러그앤 위젯을 홈피 0706 이미
표지 쓰셨은 이벤트 게시판에 이벤트 참여는 자기 마음. 그러니까 한 번만 참여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한 번만 좀 참여해주면 안 되겠니?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요. 요 전에 여기 있구나. 이전 명예의 전당. 최고의 CJ인가? 최고의 CJ 맞는 것 같은데? 최고의 자켓 여기 맞네. 여기 샤샤 언니도 있고요. 우리 나나 언니도 있고요. 저도 있어요. 맞네. 이달의 자키 밑에 세 가지로 나눠서 로즈스타, 토크스타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진짜 이달에 그거 맞는데? 저희가 2012년 3월에 자키였거든요. 아니야. 이때는 진짜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 달에 하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너무 웃겼던 게 방송에서 제가 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최고의 CJ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욕을 엄청 했거든, 그때. 내가 막 엄청 씹었어요. 막 방송 그때 보니까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최고의 CJ라고 선정된 분들이 다들 막 나이도 좀 있으시고, 막 자기 사진을 막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진을 막 올리고, 심지어는 스튜디오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막 이러길래 내가 막 웃었어. 웃기고 있다고. 이게 뭐냐고 막. 엄청 막 씹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쯤에 갑자기 운영진이래. 세이클럽 그 뭐라 그러죠? 그 관계자? 그런 분이 저한테 문자래. 그 쪽지로 최고 CJ로 선정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거부했거든요. 저는 그거 안 하고 싶다고. 왜냐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방송에서 욕을 너무 많이,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때 방송이 대부분이 그 세이클럽 최고의 CJ 욕하던 거였어요. 맨날 욕했거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쓰레기야, 막,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 세이클럽 관계자분이 약간 복수심으로 나를 선정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때도 장미를 많이 받는 자키도 아니었고, 인기가 많은 자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엄청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분들이 엄청 또 부탁을 하셨었어요. 좀 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거든요. 저 사실 방송에서 최고 CJ 욕하고 다녔다고. 막 했는데도, 괜찮다고,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제가 먼저, 저 사진 가서 못 찍는다고.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그나마 나은 거를 보내달라. 그나마 나은 거란 표현 안 쓰셨고, 근데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보내주셔도 된다고. 그래서 보냈었죠.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네요. 너무 웃긴다. 최고의 CJ 인터뷰는 이거야. 그러니까 토크스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랬어. 매달 1일 선정된 세이캐스트 전체 탑 1위부터 12 방송국에 소속된 CJ 중에 방송국 랭킹 점수, CJ 랭킹 점수, 운영자 및 음악방송 평가단의 심사 점수를 합산 최다 점수를 받아 최고의 CJ로 선정된 CJ를 모시고 음악방송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저희 방송국 랭킹이 좀 아래였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야, 우리는 최고의 CJ는 절대 못 뽑히겠다. 이런 얘기를 매번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CJ 랭킹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 장미를 많이 받는 자키가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결국 운영자 및 음악 방송 평가단의 심사 점수가 높았다는 건데. 그 당시 제 방송이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굉장히, 파괴지왕이라고 하죠. 정말 파괴의 여신 시바에 걸맞는 정말 방송 내내 막 진짜 완전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욕 좀 그만하라고 본때를 보여준 느낌이 있어요. 결국 내가 패자였어. 그래서 결국 시키는 대로 했잖아. 아, 참. 근데 너무 웃겼는 게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유리님 방송을 들으면 애띤 목소리와는 다르게 CJ로서의 연륜이 느껴져요. 내가 이걸 보고 알았지. 아, 이분 내 방송 한 번도 안 들어봤구나. 그때 알았지. 아, 이 사람 내 방송을 단 한 번도 안 들어봤구나. 나한테 애띤 목소리. 야, 용고뚜리님 밖에서 듣고 계시군요. 욕으로 최고 CJ였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도 해리언님도 그러시고 그,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엑셀 파일로 질문지를 받아서요. 답변을 기록해서 일단 보내고 추가 인터뷰를 전화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자분이 통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부분에 아니 근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저희 방송 들어보셨어요? 이러니까 들어봤죠. 이래서 아 그럼 제 방송도 들어보셨어요? 아 유리님은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세이클럽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때 굉장히 웃겼죠. 재밌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얘들 선정 기준이 바뀌더니 아주 참 웃기더라고요. 참. 그 후에는 아마 이렇게 그런 거였을걸요. 이게 노래를 추천하는 걸로 아마 바뀌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음. 아니요. 그 이후 앰플 잡기가 더 많았죠. 그 이후에 나나님도 올라가셨고 샤샤님도 올라가셨고 또 오히려 사실은 나나님 샤샤님이 이거에 더 어울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뭐 무명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재밌었어요. 네. 그 선물로 장미 만송이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때 막 들떠 있었거든. 야, 장미 만송이를 받으면 이거를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인데 10만 원 돈이 공걸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받자마자 돈으로 바꿔서 통장에 입금시켜야지 막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장미 적립금으로 준 게 아니라 진짜 남한테 줄 수 있는 장미꽃을 만송이를 줘가지고 제가 한동안 기부천사 됐었거든요. 장미 뿌리고 다니고 정말 거지 같은 일이었죠. 오, 7시 56분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일단 노래 한 곡만 더 들을게요. 어머. 아이유의 레인드랍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기부천사였어요. 엄청. 사실은 그쵸. 만송이를 한 자키한테 썼으면 그 자키가 10만 원을 이제 좀 바꿔 먹을 수 있었을 건데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100송이씩 쌌어요. 100송이면 1,000원이거든요. 찾지 못하게 100송이씩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다른 계정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막 쏴가지고 결국엔 내가 돈을 빼먹는 돈 세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또 뭘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쏘고 다녔죠. 일단은 만송이를 쏘면 방송국 순위가 오르니까 그때도 지금은 사실 방송국 순위보다 뭐 순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채팅방에 오시는 분들을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순위가 한 뭐 5위, 6위 막 이렇게 되니까 좀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취자분들도 엠보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장미를 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요. 네. 참. 그 엠보유가 이 장미 정말 욕 나오죠. 트롯 방송은 뭐 엄청나서 이제는 뭐 이겨야지라는 생각은 잘 안 해봤어요. 다만
저희 방송국이 예전에는 주사랑 방송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방송이신 것 같았는데 주사랑 방송보다 아래에 있길래 그건 조금 약간 종교 방송보다도 아래에 있는 건 약간 좀 자존심 상했어. 근데 지금은 예, 주사랑 방송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네. 약간 그걸로 만족하고 막 이래요. 음, 그래요? 개당 10원인데 많이 사면 비용이 줄어들어요. 정말. 요새 장미꽃 하나에 10원밖에 안 해요? 100원 아니었어요? 오? 원래 100원이었는데? 야, 개당 10원, 100원 맞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한테 10%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원을 쓰시면 저희한테 10원이 들어오는 정말 거지 같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뭐, 농담으로, 야, 진짜 아프리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쩌겠어요. 저희가 자리를 먼저 튼 게 이쪽인데. 속상하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잘못이지 뭐. 그 저희가 뭐 돈 벌려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어요. 장미를 많이 받는 방법보다 그러면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여러분들께 세이클럽 많이 들어와 주세요. 말씀드리는 거죠. 많이 들어와 주세요. 진짜로. 많이 들어와 줘요. 우리 마음이 좀 그래. 아, 아무튼 간에 좀, 예, 그렇죠? 8시가 넘었네요. 굉장히 청취율이 아까운 청취율입니다. 우리 도레미님은 지금 방송이 좀 힘드시죠? 야, 이 시간에 다들 이제 주무시기 전, 내일 출근을 앞두고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신가 봐요. 이 시간에 400이 넘을 줄은 몰랐네요. 어,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뭐, 괜찮아요, 뭐. 자, 8시 4분입니다. 방송을 더 하면 이게 저는 걱정인 게 제가 방송에 지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거기다가 여러분 세븐틴이 방금 VA 라이브를 시작했어. 야, 굉장한데? 일단은 그럼요. 노래를 하나 일단 좀 들어볼게요. 노래 하나 좀 듣고 아깝다. 도레미 어떻게 안 할래? 방송. 야, 한번 야! 자, 노래 하나만 더 듣고 일단 그럼 올게요. 8시에 이제 그 이제 떨어진다, 떨어진다. 딱 떨어지면 오히려 안심될 것 같아. 어차피 떨어지니까 방송 그만해야지. 자, 일단 오늘 약간 날이 조금 처연해서 그랬는지 약간 좀 느린 노래들이 자꾸 눈에 많이 띄네요. 제가 선곡한 노래는 지금 끝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을까 고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듣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근데 자, 소리가 들리십니까? 잘은 안 들리죠? 예. V앱과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우리 MJ 도레믹님께서 방송을 좀 잡아주신대요. 도레믹님께서 지금 멘트를 많이 하시진 못하고 잠깐 하면서 예, 방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아니에요. V앱을 보기 위해서 방송을 그만하는 게 아니라 다음 방송하실 분이 계시니까 제가 그만하는 겁니다. 청취율이 높아요. 지금 현재 428인데 우리 도레믹님 방송하고 좀 약간
이게 다들 방송 들으시는데 러쉬로 돌리기 너무 아쉽잖아요. 청취자분도 27분이나 계시고, 그죠? 아니야. V앱의 희생양이래.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M4U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븐틴 백날 그래봐야 여러분이 소중하지. 나에겐 여러분이 먼저예요. 뭘 V앱 대타래. 여기까지 합시다. 자, 네, 절대 물론 아예 이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세븐틴 브이라이브가 제가 방송을 종료하는 이유가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 6시부터 했어요. 2시간 넘었어. 이야, 우리 익명의 청취자님께서 방송국 순위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하시면서 장미를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그러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트로트 방송국 하나도 이기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보라돌이님께서 사연 쓰느라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하셨는데, 사연? 무슨 사연? 혹시 저희 이벤트 참가 중이신가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알았죠? 네. 자, 저는 진짜 인사드리고 우리 도레미님께 서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레미님께서 멘트를 많이 하시진 못하신대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조금씩이라도 멘트 하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M4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도움방송도 한번 하죠 뭐. 내일 오전에 뵐까요? 어떻게 다들 오전에 시간 괜찮아요? 만날 수 있어요? 내일은 제가 오후에는 어쩌면 학교에 좀 가봐야 될 수도 있어서 오전 중이나 만약에 오후에 학교에 안 가도 되게 되면 오후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오전 10시 할까요? 10시 하자. 우리 도레미님 아파요? 진짜? 아유, 어떡해. 자, 그러면 아무튼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마쳐야 합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내일 도움 방송도 잡도록 할게요. 오늘 좀 날씨가 쌀쌀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또 봄 날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봄비 내린 후에는 좀 더 따뜻해질 때니까 드디어 묵혀놨던 좀 얇은 옷도 꺼내 입으시고 그렇게 합시다. 자, 마쳐요. 하나, 둘, 셋. 자, 세이클럽 채팅방 알리님, 아이스민트님, 로또님, MJ 도레밍님, 영랑이 오빠님, 프리어비님, 강석준님, 비니님, 세이클럽도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김한균님, 고독한 멍멍이님, 로또님, 엘로이님, 그리고 매니저 영구 오빠, 보크님, 보라돌이님, 불렀죠 제가? 예, 윤세롱님, 프리아비님, 나 불렀던 분들, 대랭님, 건빵진 용인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종님도 감사했어요. 아야씨 채팅방 엘로이님, 건빵진 용인님, 너그러움님, 연예인님, 쪼음님, 미래님, 무진군님, 비니님, 강석준님, 플레이어 2386님, 보크님, 별이님. 자, 감사했습니다. 네, 전 인사드리고 별이님 행복의 전령사님도 고마웠어요. 자유하늘님 고마웠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좀 이른 시간에 만나요.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남은 마무리, 주말의 마무리도 잘하시고 내일도 힘내요. 진행 유리였습니다. 오늘도 진짜로 고마웠어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카톡으로 참여